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일자 이를 반대하는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전국적인 차별금지법 반대 퍼레이드로 맞섰습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한인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랑과 평화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900차 기도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주빌리 측은 오직 기도로만 분단의 장벽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2022년 전도훈련 대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다짐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찬양 부흥 집회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이달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를 반대하는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데다 역차별을 낳을 거란 우려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차별금지법 반대 퍼레이드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평등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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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행동과 17개 광역시도 악법 대응본부가 2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 동시 퍼레이드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폐해를 알리고 법 제정 반대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최 측과 이날 퍼레이드에 참여한 시민들은 정치권이 추진하려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를 역차별하는 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남자 수영 선수였던 미국인이 트랜스젠더가 된 후 여자 수영 경기에 나가 금메달을 모두 차지하는 것도 차별금지법 때문이고 남자 범죄자가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여성 재소자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차별금지법 때문이다. 한국 국민이 절박한 마음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서구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폐해 때문이다. 주최 측은 대다수 국민의 의견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차금법을 통과시키는 건 입법 독재와 같다며 양성평등에 기초한 성별, 혼인, 가족제도의 헌법같이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여성단체, 학부모단체를 포함해 1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시청광장을 7바퀴 도는 퍼레이드를 진행해 시민들에게 차금법의 폐해를 알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왔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대통령분들이나 지위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편 이번 차금법 반대 퍼레이드는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부산, 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안타까운 전쟁의 피해 소식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 난민들과 현지에서 이들을 돕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구티비와 오륜교회, 유턴 엔터테인먼트가 함께 마련한 사랑과 평화 콘서트,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 땅에 전쟁 그치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노랫말. 찬양사역자 전대현 전도사가 작곡한 우크라이나 헌정곡 샬롬 우크라이나입니다. 서울 오륜교회는 구티비, 유턴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지난 22일 저녁 사랑과 평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귀국한 우크라이나 선교사들과 포럼을 진행하며 현지 상황을 공유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를 향한 위로와 후원금 마련을 위해 새 기관이 협력해 준비한 공연입니다. 영화 더 테너의 실제 주인공인 성악가 배재철 교수와 CCM 가수 김건, 유턴 콰이어 등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공연이 이어지고 관객들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륜교회 김은호 담임 목사는
전쟁의 참상을 겪은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선교사들에게 위로와 축복이 되길 바란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헌금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31년간 우크라이나 선교 현장에서 땀 흘려온 김평원 선교사가 설교의 자리로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한인선교사협의회 전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한국 역시 전쟁의 비극을 겪은 나라라며 한국 성도들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중보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고난과 눈물에 함께 한다면 그들은 평생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친구로 기억하며 평생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달째 이어지면서 국외로 탈출한 난민 수는 현재까지 약 5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터전을 잃은 이들과 여전히 선교 현장에 남은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 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대표적인 통일준비 기도 모임인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오는 5월이면 900회를 맞습니다. 기도회를 운영하는 사랑의 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기도회의 방향성을 설명했는데요. 주빌리 측은 오직 기도로만 이 분단의 장벽을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다가오는 통일을 기도하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오는 5월 900차수를 맞게 됩니다. 이를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오정현 목사는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달려온 구국기도회가 900차를 맞게 돼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8년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목요일 날 서울에서는 저희 사랑의 교회 은혜차플에서 감당하게 됐고 전국의 여러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2004년 사랑의 교회 대학부와 부흥한국이 시작한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2011년 통일선교단체가 합류하며 지금의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의 이름으로 재출범하게 됩니다. 이후 72개 통일선교단체와 국내외 37개 지역 모임이 국경일과 공휴일, 명절,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18년간 매주 꾸준히 중보해왔습니다. 이 기도가, 이 기도의 눈물이 흐르는 그 방향으로 민족의 역사가 또 변화되고 이끌어질 줄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에 19개 지역 모임과 72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기도드리는 기도 큰 모임을 오는 6월 진행합니다. 또 2022 시애틀 한민족 통일선교 서밋을 열고 한인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단체 대표자를 서로 연결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캠프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전도훈련 대회 및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가운데 국내외 전도와 교회 개척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배광식 총회장은 전도훈련대회가 교단을 살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자고 권면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찬양 부흥회가 24일 인천 청라 세계 비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동방연주, 노아 선교단, 유턴콰이어 등 찬양 사역자들이 출연해 찬양 예배를 인도했으며 청라 세계 비전교회 김성현 담임 목사는 다시 오실 생명의 주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김 목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 특히 우크라이나와 땅 끝까지 예수를 전하며 승리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청라 세계 비전교회는 구티비 천사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성전 건축과 염소 은행 등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로드맵 미니스토리 목회 로드맵 팀이 2022 기도 컨퍼런스 철야 기도로 밤을 뚫다를 개최했습니다. 20일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열린 컨퍼런스는 전국 각지에서
650여 명의 수강생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으며 수영로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서 기도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 목사는 문제를 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도록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콘퍼런스 후 기도 합주회와 기도 투어, 금요철야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민숙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초교파 기도 모임인 사단법인 사닥다리 복음선교협의회가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한 기도, 전도, 성회를 열었습니다. 대표회장 전재승 목사는 설교를 통해 고난과 연단을 잘 통과해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이 드린 헌금은 국제우리 선교 공동체를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연탄 구입 비용으로 전달됐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 주 코로나19 백신의 품목 허가를 신청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후보 물질 GBP510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전염병 예방혁신 연합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미국 워싱턴 대학 약학대 항원 디자인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물질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비 항체 생성이 우월하게 이루어졌다며 이번 주 중 안전성 데이터를 확보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식약처 허가가 나면 국내 개발 백신으로는 최초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일단 당선인은 지켜보는 입장이라면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고 거대 여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우회적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사실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할 때 사회적 메시지와 국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과학적 측면만 보면 실외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워낙 떨어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방역 완화라는 사회적 메시지로 전달돼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소홀하게 하는 등 국민 행동 양태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을 25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학대 행위로 포함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됩니다. 유실 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고TV 월드와이드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이겨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결선 투표에서 58.55%를 득표하며 르펜 후보를 17.1%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 의지를 밝히고 르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분노에도 대응책을 찾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현재 마리우폴에서 살해된 민간인이 최대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바딘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이를 두고 이번 세기 최대 전쟁 범죄 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피해가 더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러시아 측에 특별 회담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최근 민간 위성 사진에는 마리우폴 외곽의 대규모 집단 매장지가 포착되기도 했는데 실종된 주민들도 속속 나오면서 사망자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사이버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은 주요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보, 중문판 틱톡인 더우인, 포털 바이두의 커뮤니티인贴吧 등 큰 영향력을 미치는 18개 사이트나 플랫폼이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최근 상하이 봉쇄 장기화로 불만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당국이 온라인 여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확산 중인 원인 불명의 아동 급성 간염으로 최소 1명이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달 21일 기준 12개국에서 최소 169명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는 1개월 영아부터 16세까지 다양했고 환자의 10%가량인 17명은 간이식까지 필요할 정도로 위중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급속히 확산한 아데노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호남과 영남, 제주도에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24도, 전주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제주는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장애인과 남녀, 연령 등 사회적 약자나 계층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제정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동성애자 인정은 물론 종교의 전도 행위도 제한할 수 있는 확대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데 교계가 우려하고 있는데요. 성소수자를 차별하지는 않지만 동성애가 결코 합법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